지은아, 너 정말 여기 올 줄 몰랐어. 혜진의 목소리가 파티룸을 가득 채웠다. 브라이덜 샤워 파티였다. 서울의 한 고급 카페에서 열린 이 행사는 화려한 꽃장식과 달콤한 케이크, 웃음소리로 넘쳐났다. 신부 혜진은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친구들 사이를 오가며 포옹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속에서 유일하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이 파티의 모든 여자들이 이성애자였고 결혼이라는 주제는 지은에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지은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주방 쪽에서였다. 뭐지? 그녀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랑 준호가 혜진의 약혼자 한 여자와 열렬히 키스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다. 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준호의 팔에 안긴 채 속삭이는 모습.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그녀는 문을 닫고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혜진은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소울메이트. 그런데 준호가 바람을 피우다니? 게다가 브라이덜 샤워 당일에?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왜 나만 이런 걸 봐야 해? 파티는 계속되었다. 여자친구들이 게임을 하며 웃고 선물을 풀며 환호성을 지를 때 지은은 주방 쪽을 힐끔거렸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 왜 준호와?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시선, 친구들의 오해. 지은은 늘 조용히 살았다. 혜진조차 그녀의 성적 지향을 모르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지자 파티가 절정에 달했다. 혜진이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 고마워. 결혼식에서 봐요. 라고 외쳤다. 지은은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주방으로 슬쩍 들어갔다. 설거지를 핑계로. 그런데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다.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지은이 물었다. 여자가 돌아보았다. 민지예요. 준호 오빠의 사촌 동생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그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사촌. 그럼 왜 키스하셨어요? 민지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봤어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혜진 언니가.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 오빠와는 오래된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고 이제 혜진 언니와 결혼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냥 마지막 인사였어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녀를 흔들었다. 당신도 아프시겠네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한강의 불빛, 엔서울타워의 윤곽. 그녀는 민지를 생각했다. 그 슬픈 눈빛, 떨리는 목소리. 왜인지 모르게 끌렸다. 레즈비언으로서의 본능? 아니, 그냥 인간적인 공감이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다. 다음 날, 지은은 혜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파티 어땠어? 혜진이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좋았어. 그런데 준호 씨는 혜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바빠서 못 왔지? 회사 일 때문에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히 이어졌다.
지은이 일하는 출판사 근처 카페에서 민지가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다. 민지가 놀라 올려다보았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는 대학생으로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준호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포기했다. 혜진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아직 나를 잊지 못했어요. 지은은 듣다 보니 민지의 삶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다. 숨겨진 사랑, 사회의 압박. 저도 비슷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에게 말 못해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럼 이해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연결이 생겼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자주 만났다. 한강 산책, 인사동 거리에서 차 한 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그들의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한복을 입혀보고 민지는 지은에게 시를 읽어주었다. 너의 눈빛이 별처럼 빛나.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준호가 민지에게 연락을 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그의 메시지. 민지는 고민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왜 그래? 혜진이 불쌍하지 않아. 민지가 울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은 쉽게 끝나지 않아. 지은의 일상이 변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지를 생각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는 지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함께한 시간은 로맨틱했다.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고 경복궁에서 역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비밀이 지은을 괴롭혔다. 혜진에게 말해야 할까? 결혼식이 다가왔다. 지은은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민지야, 너는 어때? 준호 씨를 아직 사랑해. 어느 저녁 한강공원에서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설렜다. 고조되는 감정. 지은은 민지에게 끌렸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사랑이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가 수줍게 고백했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순간 지은은 키스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충돌이 터졌다. 준호가 민지를 찾아왔다. 지은의 집 근처에서. 민지야, 혜진과 결혼할 거야.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준호의 절박한 목소리. 지은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민지가 울며 말했다. 그만해. 이제 지은이 있어. 준호가 화를 냈다. 지은. 그 레즈비언. 너 미쳤어.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준호가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어떻게? 민지가 말한 걸까? 배신감이 밀려왔다. 지은은 달려나가 민지를 노려보았다. 너 내 비밀을 말했어. 민지가 부정했다. 아니야. 오빠가 추측한 거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너 아직 준호 사랑하잖아. 그날 지은은 민지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한국 사회의 냉혹함이 느껴졌다. LGBT로서의 삶은 고독했다. 가족은 모르고 친구들은 이해 못할 터에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 말할 게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혜진.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준호의 바람, 민지의 존재, 자신의 성적 지향. 혜진은 충격받았다. 정말
왜 이제야 말해? 눈물이 흘렀다. 너 레즈비언이었어? 나 몰랐어.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 말했어. 혜진은 결혼을 취소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결혼은 의미 없어. 그녀의 결정은 용감했다. 지은은 혜진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너 정말 강해? 하지만 민지와의 관계는 엉망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메시지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의 출판사 앞에서 기다렸다. 제발, 들어줘. 오빠가 나를 협박했어? 내 비밀을 이용해서 지은의 눈이 커졌다. 협박. 민지가 설명했다. 준호가 민지를 놓아주지 않으려 지은의 비밀을 무기로 썼다. 하지만 나 너 사랑해. 정말이야? 민지의 고백. 지은은 흔들렸다. 나도. 너를. 재회.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더 깊은 대화.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가족의 이해에 대해.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달랐어. 하지만 숨겼어.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민지도 마찬가지. 준호와는 끝났어. 이제 너뿐이야.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함께한 시간은 감정적이었다. 비가 오는 날, 우산 아래서 손을 잡고 걷는 그 느낌. 서울의 거리가 로맨틱하게 변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준호가 복수로 퍼뜨린 소문.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그 소문이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예요.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낼게. 위기가 고조되었다. 준호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혜진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실패하자 지은의 직장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 여자는 레즈비언이에요. 회사 이미지를 해쳐요. 지은의 상사가 불렀다. 이게 무슨 소문이야? 지은은 당당히 말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일과 무관해요. 한국 직장 문화의 보수성.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속삭임, 피하는 눈빛. 지은은 힘들었다. 하지만 민지가 곁에 있었다. 포기하지 마. 나도 내 곁에 있을게. 그들은 함께 LGBT 모임에 갔다.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감정의 깊이,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로맨틱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산책하며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인간적인 면, 혜진이 화해를 제안했다. 지은아, 민지 씨, 우리 셋이 만나자. 카페에서. 혜진은 말했다. 준호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희 사랑은 진짜야. 응원할게. 눈물이 흘렀다. 새 여자의 우정이 재탄생했다.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그는 민지를 스토킹했다. 돌아와. 아니면 지은을 더 괴롭힐게. 민지는 두려웠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그만해. 한국의 법이 그들을 보호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지은의 가족이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지은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해하려 할게. 가족의 지지가 지은을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와의 로맨스.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의 불빛 속에서. 사랑해. 지은의 고백. 민지가 안겼다. 나도.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문화적 요소. 설날, 지은은 민지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한식 요리, 떡국을 나누며 환영해 어머니의 말. 하지만 배신의 여파.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결혼식 취소 후 그는 우울증에 빠졌다. 혜진이 도왔다. 준호야, 반성해. 결국 준호는 사과했다. 미안해. 모두. 인간적인 결말로 향해.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상은 평화로웠다. 출판사 일, 민지의 졸업 준비.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 축제. 지은과 민지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했다.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바다바람, 검은 현무암. 영원히 함께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적 반향. 지은의 이야기가 LGBT 커뮤니티에서 퍼졌다.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숨기지 말고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충돌의 잔재. 준호는 해외로 떠났다. 새 출발. 혜진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너희 덕분에 강해졌어. 감정의 깊이. 지은은 민지와의 매일을 소중히 했다. 아침 커피, 저녁 산책. 너 없인 못 살아. 민지의 말. 인간적인 테마. 용서와 성장. 지은은 과거를 돌아보았다. 브라이덜 샤워에서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다. 문화적 깊이. 한여름 밤, 불꽃놀이 축제에서. 한복 입고 손잡은 채 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처럼 영원해. 고조. 하지만 새로운 위기. 민지의 가족이 반대했다. 여자랑. 안 돼. 민지는 울었다. 지은이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할게. 가족 미팅. 긴 대화 끝에 이해. 내 행복이 중요해. 로맨틱한 순간. 가을, 단풍길에서 프로포즈. 결혼할까? 겨울이 왔다. 눈 내리는 서울. 지은과 민지는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사회 변화. 한국의 LGBT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은 행사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개인적 성장. 민지는 작가가 되었다. 지은의 출판사에서 책 출간. 우리 이야기야. 감정의 절정.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병원에서. 지은아, 민지 덕분에 내가 행복해 보이네. 눈물의 화해. 배신의 끝. 준호가 편지 보냈다. 축하해. 나도 새로 시작할게. 인간적인 메시지.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 문화 속에서. 로맨스. 봄날 공원 벤치에서. 머리 기대고. 사랑해. 결말. 몇 년 후 지은과 민지는 안정된 삶. 혜진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너희 덕분이야. 인간적인 엔딩. 행복하지만 현실적. 삶은 계속돼.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 전체적으로 사랑의 승리.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